에 올라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등포경찰서 대질신문에 대리기사분도 출두를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에게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TV조선 단독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다. 김 의원이 계속 이제 저보고 대리운전 회사 전화번호 대라. 너 어디 소속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반말 비슷하게 반이면 반말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딴에도 국회의원이라고 신문을 밝히면 제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국회의원이 뭔데로 따지니까 갑자기 저보고 너 국정원이지 그런 거야. 왜 그런 상황이 닿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제 멱살을 딱 잡고 뭐야 그러면서 폭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맞을 때 그 깡패가 와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네. 깡패가 와서 때리는 줄 알았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냥 일반 주먹이 아니었고 맞는 강도라든가 횟수라든가 이게 뭐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깡패가 와서 때리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변호사님. 네. 이게 좀 강도에 따라 또 처벌이 또 달라질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폭행으로 이제 그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이 공동 폭행으로 입건이 돼 있는데요. 상해 주수가 나오면 공동 상해가 될 수 있고 지금 4주 정도라고 하는데 뭐 더 될 수도 있으면 뭐 상해 정도가 크다면 뭐 구속도 가능하지 않나. 상해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또 현저히 자기 어떤 그 범행 이런 것들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할 때 술 먹은 사람 말을 믿는 게 조금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에서 멀쩡한 사람들은 행인들하고 대리기사거든요. 네. 유족들이나 유가족이나 김현애 같은 경우는 뭐 3-4시간 술을 먹었다 그랬고요.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면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술 먹은 사람들을 통상 말을 안 듣고 그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입건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식적이죠.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다 같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사람은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을 보내주고 술 안 먹은 사람 그 의인들은 밤새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은 뭐 10번, 100번 밤새 조사하고요. 10번, 100번 말해도 잘못된 거고요. 네. 정말 정 저분들이 대표님.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나 그 마찬가지다. 부분은 또 다시 봐야 되지만 아니 근데 그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 탐지기를 안 쓰는가?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이렇게 진실 공방한다면서 서로 시간 보내고 뭐 오락가락 하기 전에 우리가 각자 거짓말 탐지기를 좀 해서 CCTV가 있고 목격자가 한 말씀 있으니까요.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님 그 하나 질문하고 나는데 답변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지금 대질신문을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요. 일단 쌍방폭행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요. 일단 대리기사가 폭행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주로 지금 쌍방폭행의 대상은 목격자 2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대리기사는 일단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게 분명한 것 같고, 두 번째, 자, 처음에는 뭐 나도 이렇게 왼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깁스를 하고 왔는데, 깁스 이렇게 오늘 보니까요, 이 손잡고 깁스를 나오셨죠. 풀고 오늘은 손만 했는데, 이분은 지금 때린 걸로 결판이 때렸기 났어요. 때문에 이렇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견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맞은 건 아니고 난 때렸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영진 수석 부위원장의 문제인데, 이분도 지금 경찰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넘어져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거짓말을 계속한다 또는 이 CCTV 분석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문제가 되면 구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배 차장님. 왜냐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범죄인멸할 수도 있는 거 박 변호사님 아닙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배 차장님. 거짓말 탐지기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쓰는 경우는 사실은 진술이 완전히 반대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술 먹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인들 진술이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CCTV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안 쓰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네.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했냐면 경찰의 수사가 석연치가 않은 점이 너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증거가 뻔하고 증인의 얘기가 분명하고 증인이 10명이나 있고 한결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 공방이라 그러면서 괜히 대질신문 시키고 이런 거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네, 배 차라리 확고하게 뭘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아까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얘기입니다만은 대리기사한테 그 유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너 국정원인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자기들한테 비위가 거슬리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너 국정원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이게 생각하는 게 편향돼 있고 왜곡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한테 무슨 수사권, 기소권을 주고 특검 추천권을 줍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유가족이라든지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안전한 사회 아닙니까? 네. 안전한 사회는 길 가던 사람이 깡패한테 맞지 않는 사회고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유 없이 그냥 몰매를 맞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경찰에 불려가 갖고선 조사를 받고 가해자는 풀려나는 이런 사회는 이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요, 폭행 현장에서 아주 가까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지켜본 목격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전부 생생하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제가 정도 최대한 폭행 수준이었는지요? 그 폭행만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무자비할 정도의 폭행이었습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조폭들의 폭행이었다면은 네. 옆에 예하인들이 길을 갖다 가로막고 한두 명이 폭행을 갖다 했겠지만은 네. 전부 다 분위기 쪼가 대리 기사분을 전체적으로 폭행하는 가운데에 제일 많이 폭행하신 분이 네. 전 세월호 유가족의 위원장이신 김모 위원장하고 수석 부위원장이 제가 봤었던 상황은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셨고 제일 위원장분이 많이 하셨는데 제 얘기는 때리다가 이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도 그 옆에 보면은 음식을 파는 황소곱창이라는 곱창집이 있어요. 네. 그때 영업이 끝나가지고 저기 있었던 빈 공간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오른쪽 무릎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UFC나 F1에서 나오는 격투기 선수 니킥이요? 같은 이 니킥 무릎으로 복부를 갖다가 가격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저렇게 잘못 맞으면 장이 파열이 되거나 늑골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제 행인의 입장에 봤을 때도 상당히 안에서야 손으로 때리고 이 정도의 폭력은 저기 하지만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 해가지고 기사가 당했었을 때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졌어요. 네, 그런데 보실 때 그 두 분이 가장 많이 때렸다고 했지만 보실 때 몇 명이나 대리기사분을 폭행에 가담한 걸로 보셨습니까? 한 4-5명 정도가 저기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폭행한 거는 위원장이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이 부위원장이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준이.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현우 의원입니다. 김현우 의원은 폭행 현장을 못 봤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격자 보시기에 김현우 의원이 이 검은 옷을 입고 흰 가방을 든 여자인데, 자, 이분이 폭행 현장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목격 대그를 봤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뒤에 눈이 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종 일간 시작서부터 거의 끝까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은 다 봤습니다. 네. 김현 의원이 중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고, 단, 지나가던 행인이 말렸었을 때, 여기
자리를 움직이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라 그랬을 때 네. 김현 의원이 잠깐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갖다가 보이니까는 나 안 때렸어요, 나 안 도망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처음서부터 얘기를 직접 들으셨죠? 계속 김현 의원은 그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중심에서 말씀이시죠? 있었죠, 중심에서. 네. 중심에 있었다. 중심에 있었다는 말씀인데 김현 선생님께서 김현 의원에 대해서 김현 의원이 한 말에 화가 나신다. 예. 이러셨는데 어떤 말에 어떤 부분에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면은요. 네. 사회에는 나이가 어른이 있고 직책이 어른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님은 공인이고 직책상 국민을 대리하는 어른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저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 방송을 갖다 봤었을 때 시인을 하고 잘못을 저기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시종일관 나는 거기에 없었다. 나는 저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너무도 화가 났고 또 한 가지는 네. 대리기사가 그 자리를 갖다 피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계속 말의 언쟁을 다른 사람이 단촉을 갖다가 제공하고 그 사건에 시작을 갖다 했던 게 김현 의원이고 야, 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명함을 갖다가 줬을 때 대리기사가 받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리기사는 내가 봤을 때 하나라도 더 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떴어야만 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피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겠죠. 네. 좌쪽으로 틀면은 좌쪽으로 가서 맞고 우측으로 틀면은 우측으로 가서 맞고 막 끌고 다니면서 팼군요, 그냥. 막으면서 헛가게 막으면서 예. 예, 김현 의원이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 김현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불공정하다. 김현 의원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유가족이나 그쪽에 뭐 비서관이든지 보좌관이 불손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근데 김현 거기서 또 의원이 폭행의 시장이 된 거예요. 김현 의원이 막 싸움 도망가려고 그러면 대리기사를 막고 또 도망가려면 막고 이래서 또 나머지 분들은 막 패고 두세 발자국이 움직이면은 네. 그 두세 발 움직이는 쪽으로 방향을 같이 틀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그 사람의 앞을 막았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당시 현장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폭행하기 이전에 상당 10분 내지 15분 동안 김현 의원이 이 대리기사를 상당히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폭행 전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목격자분이 예. 이런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옆에 늦게 온 목자가 저 여자가 왜 그래? 저 뭐 때문에 그래? 저 누구 빚 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또 예. 옆에 한 목격자는 딱 누구 얘기하려면은 여자가 이 밤중에 저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빚 받으러 온 거 아니면 뭐 치정에 관료가 됐겠지. 치정이요. 예. 그거 아니면은 그 시간에 저렇게 난리 칠 리가 떠들고 없다, 이런 난리를 얘기죠. 쳤었어요. 한 15분 정도를. 15분 정도를요? 예. 예, 그 김현 의원 목소리 말고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김현 의원이 그 대리기사를 갖다가 계속 추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대리기사가. 그리고요 김현 처음에 의원이 저기 있지만 몇 마디를 갖다가 했지만은 나중에 하니까 얘기를 갖다가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을 갖다가 하고 다그치고 저기 하니까는 대리기사는 얘기가 또 시작이 되면 길어지잖아요. 네. 반말했다는 거죠? 예. 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질문이요. 김현 변호사님. 네. 이게 좀 강도에 따라 또 처벌이 또 달라질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폭행으로 이제 그 폭력이든 처벌에 관한 법률이 공동 폭행으로 입건이 돼 있는데요. 상해 주수가 나오면 공동 상해가 될 수 있고 지금 4주 정도라고 하는데 뭐 더 될 수도 있으면 막 상해 정도가 크다면 막 구속도 가능하지 않나. 상해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또 현저히 자기 어떤 그 범행 이런 것들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할 때 술 먹은 상황이 닿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제 멱살을 딱 잡고 뭐야 그러면서 폭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맞을 때 그 깡패가 와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네. 깡패가 와서 때리는 줄 알았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냥 일반 주먹이 아니었고 맞는 강도라든가 횟수라든가 이게 뭐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깡패가 와서 때리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사람 말을 믿는 게 조금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에서 멀쩡한 사람들은 행인들하고 대리기사거든요. 네.
유족들이나 유가족이나 김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3-4시간 술을 먹었다 그랬고요.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면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술 먹은 사람들을 통상 말을 안 듣고 그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입건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식적이죠. 근데 이제 예.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다 같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사람은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을 보내주고 술 안 먹은 사람 그 의인들은 밤새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은 뭐 대기사도 10번 대라, 너 어디 소속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반말 비슷하게, 반이면 반말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딴에도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면 제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국회의원이 뭔데 그러고 따지니까, 갑자기 저보고, 너 국정원이지 그런 거야. 왜 그런 상황? 에 올라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등포경찰서 대질신문에 대리기사분도 출두를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에게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TV조선 단독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다. 김 의원이 계속 이제 저보고 대리운전 회사 전화번호